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대 동해학대학원에서 명리를 강의하고 있는 윤상음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어떤 사주 구조가 되면 오피스 허즈번드가 잘 생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살펴보면요. 이 사주는 기미 땅이 두 개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묘미랑 연결되어 있고 묘미랑 연결되어 있는데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미월에 토가 조금 강한 편이에요. 그죠? 그래서 용신을 잡는다면 아마 목이 될 텐데 그러면은 이 목의 동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목이 어떤 목이냐에 따라서 기토 정원에서의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월에 있는 이 묘는 한여름에 개수의 생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컨디션이 좋죠. 그런데 지금 일지랑 연결되어 있는 시의 묘는 지금 덥죠. 그죠? 더운 시기에 무리 없이 이 기토밭에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개수라는 스프링쿨러가 있어서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이고 화초가 되어 있는 모습이라면 이래서 자라는 이 기토는 무리 없이 자라니까 뭐 거의 잡초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 기토에는 잡초가 자라는 정원이나 같은 거죠. 왜냐하면 물이 없으니까 뭐 잔디를 제대로 가꾸지를 못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월이 훨씬 더 컨디션이 좋아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연상을 하셔도 돼. 근데 일시의 컨디션은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묘랑 살 수는 없어요. 계묘는. 왜냐하면은 묘미 합으로 이미 월에서 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이 시에 있는 묘목을 키우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화초 같은 묘목은 키우기가 어렵고 잡초의 성향이 있는 시의 묘목을 키워야 되니까 꽁 대신 닭이랑 산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사주에서 관성은 딱 두 개잖아요. 그죠? 연에 있는 계묘, 시에 있는 정묘. 그런데 연에 있는 계묘가 훨씬 조건이 좋고 시에 있는 정묘는 조건이 좀 불리한 데서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이분은 저 묘미가 이 시에 있는 정묘가 배우자가 돼요. 왜냐하면 일지랑 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연에 있는 계묘는 뭐냐? 이거는 직장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돈하고 일이 결합되어 있으니까. 돈과 일이 결합되어 있는 곳이 직장 아니에요? 돈 받기 위해서 일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제 직장으로 보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고, 그리고 물론 이게 첫사랑에도 해당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도 되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계묘랑은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죠.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좋은 거는요. 일단은 계묘라는 확실한 직장은 계묘가 직장이죠. 그죠? 그런데 이 계묘가 확실하게 존재를 해. 그러니까 직장 생활은 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분이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왜 사업을 하면은 안 되냐면, 이 개수가 누구 거예요? 이 경쟁자 기미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는 일하면서 받는 거지, 사업을 하면은 이 개수를 자기 쪽으로 끌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개수를 끌어올 방법이 없잖아요. 사업을 한다는 거는 철저하게 경쟁 구도 속에서 내가 그 죄를 잘 지킬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주는 저 개수를 일간이 차지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좋은데,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사업을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주는 배우자랑은 갈등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당연히 비교가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연에 있는 계묘는 이렇게 화초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 시에 있는 정묘는 이렇게 잡초 같은 모습이거나 또는 수생목이 안 됐으니까 시들시들한 모습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미월은 삼복 있는 더운 계절이죠. 그죠? 그런데 이 배우자 묘목이 목생활을 해서 더 덥게 만들어요. 일간을. 그렇지 않아도 더운데 목생화해서 더 덥게 하는 사람이니까 답답한 사람이죠. 특히 여름에 이렇게 묘목은 부채로도 보는데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는 물건으로도 볼 수 있는데, 계묘는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 그러니까 나랑 코드가 잘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시원한 바람을 공급하니까. 그런데 시에 있는 정묘는요, 목생화로 바람은 헤어드라이기 같은 뜨거운 바람을 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코드가 안 맞겠어요. 그래서 남편과 불화가 있었고 여러 번 이혼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사주는 왜 오피스 허즈번드가 잘 생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사주는 금이 없죠. 그죠? 식상 금이 없어요. 사람들은 금이 있는 사람이 더 연애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의 작용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사주는 금이 없으면 관을 잘 받아들이게 돼요. 왜냐하면은 일간 기미가 묘미 이렇게 사주 내에 있는 관을 잘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금이 있으면은 이 목이 쉽게 기미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쳐내는 역할도 하는데, 연에 있는 묘목이 뿌리를 내려도 그걸 막는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목들이 너무 쉽게 심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관들하고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사주가 되죠. 그래서 이제 남자를 잘 만날 수 있는 구조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사주는 이 관들하고 합이 잘 되잖아요. 그죠? 정묘 배우자랑은 갈등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관을 막아주는 금도 없으니까 더 남자를 잘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직장이 계묘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계묘에 해당되는 직장을 다니면 거기에서 남자가 잘 붙는단 말이에요. 왜 이사주는 묘미 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남자를 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사주가 계묘가 아니라 연이 정묘였다면 굳이 연에 있는 정묘까지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묘를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계묘는 아까
바람으로 치면 시원한 바람이 분다고 설명을 했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수생목을 받은 묘목이라 이렇게 싱그러워요. 생기가 넘쳐. 그런데 자기 배우자는 정묘니까 이렇게 시들시들해. 그러니까 뿌리도 이렇게 작아. 그죠? 근데 연에 있는 계묘가 왜 남자로 작용을 하냐면 얘는 힘이 넘쳐요. 수생목을 받아서. 그러니까 뿌리가 벌써 왕성하죠. 그래서 월에 있는 이 기미 땅에 만족을 못하고 그 옆에 있는 기미 땅까지 이렇게 침범을 한단 말이에요. 뿌리가 벌써 옆에까지 뻗었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 월에 기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땅 밑으로 이렇게 묘미로 벌써 일지 기미까지 이렇게 뻗어 들어왔어. 그러니까 연에 있는 계묘는 이 단비를 맞아서 생육 조건이 좋으니까 벌써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그래요. 계묘가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자로도 작용을 하고 안방까지 넘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은 안방까지 들어오는 관이기 때문에 일로만 보지 않고 남자로도 보는 거예요. 특히 배우자랑 사이가 나쁘잖아요. 저기 정묘 배우자 봐보세요. 묘목은 수생목을 받지 못해서 힘도 없어. 이렇게 왜소하고, 연에 있는 묘목은 단비를 맞아서 완전히 싱그럽고 힘이 넘쳐. 그러니까 누구를 더 좋아하겠어요? 배우자는 더워 죽겠는데 목생화로 더 뜨겁게 만드는 역할을 하니까 얼마나 눈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라도 찾지 왜 뜨거운 바람을 자꾸 만들어. 그러니까 당연히 코드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수생목도 못 받으니까 여기처럼 시들시들하고 뿌리도 제대로 못 내리니까 성적으로도 이게 약한 배우자를 만나요. 이 더운데 더 덥게 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가까이 하기가 싫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되면요, 부부 사이에 스킨십이 잘 안 됩니다. 반면에 계묘는 얼마나 싱그럽게 보여요. 한여름 무더위에 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바람과 같은 역할도 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더워 죽겠는데 부채질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얼마나 호감을 갖겠어요. 그리고 수생목을 받아서 생기가 넘치고 강인한 뿌리로 일지까지 뻗어 들어오니까 또 힘도 좋아. 그래서 계묘가 성적으로 더 뛰어난 남자가 돼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분은 배우자랑은 대면대면하게 되고 밖에서 특히 직장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하고 더 코드가 잘 맞게 돼요. 물론 이제 여기 있는 묘는 유부남이 돼요. 왜냐하면 묘미로 이미 김이랑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계묘가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 이유는 첫째, 여름의 개수는 물이 아주 귀하잖아요. 그러면 계묘는 귀한 재물을 가진 사람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분은 이러한 사주의 특성 때문에요, 몇 번의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때마다 그 직장에서 상사와 연인 관계가 됐었어요. 특히 계묘는 연애에 있으니까 자기보다 훨씬 높은 사람도 돼요. 또는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도 되거든요. 그래서 10년 이상 연상의 남자였지만 실제로는 남편보다 저 계묘가 훨씬 더 밤에 강한 남자였어요. 그 이유는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여름에 수생목 받은 묘목이 훨씬 생기가 있고 기운이 넘친다고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여기가 기사일주나 기유일주나 기축일주면
이런 일주였다면은 연에 있는 계묘랑 결합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안방으로 끌고 들어오질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오피스 허즈밴드가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 이유도 없어지고. 오늘 준비한 강의는 오피스 허즈밴드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다음에는 오피스 와이프를 잘 만드는 사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